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 해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으면서 언론들이 그의 지지율을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기록적으로 아주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트럼프의 지지율이 겨우 40% 내외에 그쳤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사에서 또 다른 중요한 사실이 발견됐습니다. 67%가 민주당이 out of touch다, 우리의 문제를 이해하지도 못하고 아주 멀리 떨어져 있다, 이런 불만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잘못한다면 민주당이 올라가야 되는 것이 정상인데 둘이 다 함께 동반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발견이 있습니다. 트럼프를 찍었던 사람들에게 또 그를 찍겠느냐 하고 물어보니까 96%가 또 찍겠다, 트럼프가 잘한다,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다른 조사에서 보면 공화당 보수계 시민들의 80%가 트럼프가 잘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반대로 민주당 진보계 시민들에게 물어보니까 6%만이 잘한다, 그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나라가 크게 분열되어 있다, divided nation이다 라는 것이 증명이 된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가장 중요한 발견이 또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처한 입장입니다. 이 주류사회가 심하게 분열이 되면은 갈등과 대결이 심화된다는 의미인데, 그 갈등과 대결에는 내 탓이야의 대상이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이민자 소수계, 바로 우리입니다. 지금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것이 나 자신의 삶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 바로 중요한 발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여론조사들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 또 이 여론조사와 나와의 관계는 어떤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지난 주말에 조사를 한 것인데, ABC 뉴스와 워싱턴 포스트의 조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 42%, 지지 안 한다는 율이 53%, NBC 뉴스하고 월스트리트저널의 조사에 따르면 지지한다가 40%, 지지하지 않는다가 54%로 나타났습니다. 이 트럼프의 지지율은 100일을 맞이한 역대 대통령의 평균 지지율 63%보다 아주 훨씬 낮습니다. Out of touch, 보통 사람들의 생각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하는 불만, 67%는 민주당이 그렇다, 62%는 공화당이 그렇다, 58%는 트럼프가 그렇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트럼프가 민주당보다 더 좋은 점수를 받았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 최저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를 선거에서 찍겠냐 하고 물어보니까, 지난번 선거에서 트럼프를 찍었던 시민들은 무려 96%가 yes, 그를 확실하게 지지하겠다라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룹이 바로 한두 명이 아니고 6,300만 명의 그룹입니다. 미국의 절반입니다. 다시 말하면 미국의 절반이 트럼프의 막말이라든가 인종주의, 레이시즘 이런 것에 상관이 없이 그런 건 안중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의 정치적 노선에 찬성을 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중요한 일입니다. 미국이 이렇게 분열되어 있을 때 찾아오는 반갑지 않은 손님이 있습니다. 바로 소수계 이민자 그룹에 대한 내 탓이야의 정서가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이 갈등과 대결의 장에서 무언가 비난할 상대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뉴트 깅그리치 시절에 이민자들, 영주권자에 대한 복지 혜택을 다 뺏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English only 정책이 각광을 받았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등장 이후에 hate crime, 이 혐오 범죄가 1200건이나 갑자기 발생한 것, 이것도 이것과 무관하지가 않습니다. 즉 우리의 삶이 자칫하면 위축되고 우리가 피해자가 될 수 있는 환경에 놓여 있다, 이것이 증명이 됐습니다. 이 혐오 범죄, hate crime에서 우리 한인들이 예외가 아닙니다. 스코키에서 한인 여성이
길에서 한 백인 남자로부터 Hey, speak English 이라는 말을 하면서 봉변을 당했던 적이 있고 LA에서는 한인 여성 노인이 백인 여성에게 구타를 당한 적도 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일까? 왜 이렇게 갑자기 혐오 범죄가 늘어날까? 많은 사람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toxic language, 독성 언어 때문이다. 그런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불법 이민자, 범죄자, 강간범, 여성 비하, 소수기 비하 이런 수많은 막말들을 해왔었습니다. 그의 인종차별 발언 중에 최고 걸작품이 인디아나 출생한 멕시칸계 3세 연방 판사에 대한 그의 말입니다. Hey, he's Mexican. 그의 눈에는 그가 멕시칸으로만 보였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가 우리 손자 3세들 보고 Hey, he's Asian 이렇게도 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 한인들에게 인종 문제와 관련해서 색다른 현상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많은 사람들이 인종 문제가 나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걸 일부에서는 명예 백인 의식, honorary white mentality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의 유교적인 기독교적인 문화 그리고 도덕적 보수의 견해 이런 것이 강합니다. 그래서 나는 백인 그룹에 소속되어 있다 이렇게 착각을 하는 현상을 얘기합니다. 정작 백인 그룹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끼리끼리 문화 때문입니다. 우리가 항상 끼리끼리 모여서 회장님, 총장님하고 살다 보니까 주류사회의 시선을 의식하지도 못하고 이해도 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일종의 착시 현상이 강하니까 인종 문제에 대한 이해도가 우리 커뮤니티에 낮습니다. 그리고 외부의 도전에 대한 방비도 거의 무방비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커뮤니티에 아주 이런 이슈 자체가 잘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인종 문제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고 이 사회가 갈등과 대결에 놓여 있다. 이런 환경에 대한 의식이 거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론 일부이겠지만은 문재인, 안철수의 열을 올리는 그런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이 유나이티드 에어 사건의 피해자가 바로 에이시안 아메리칸입니다. 이 사건이 인종 문제냐 아니냐에 대한 이견이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주류 언론들은 에이시안들의 인종 문제를 이렇게 분석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에이시안들에 대한 이 사회의 고정관념이 있다는 것이죠. 바로 모델 마이너리티라는 개념입니다. 소수인데 모범적이다라는 것이죠. 게으르지도 않고 폭력적이지도 않고 조용하고 순종적이고 그러나 정치력은 거의 없고 이런 생각입니다. 또 한 가지 xenophobia, 외국인 혐오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에이시안들이 100년 이상 여기서 살아왔는데 아직도 외국인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그런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 언론들은 최근에 에이시안 아메리칸들이 이런 모범적 소수 대상에 대한 자각이 있다는 것이죠. 모범적이고 순종적이고 조용하다라는 인식에 대한 거부감이 강하게 일고 있다. 그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인 커뮤니티에서도 같은 현상인지에는 물론 의문이 있습니다. 보통 미국이 인종을 색깔로 표현합니다. 흑인, 백인, 브라운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황인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아무도 우리를 옐로우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나의 색깔은 무엇인가? 바로 invisible입니다.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투명 인간이고 소수고 존재감이 거의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회의 색깔 분류에도 들어가지 않는 그룹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여론조사 이야기로 돌아가면 미국은 분열되어 있습니다. 갈등과 대결이 강한 것이 지금 현재 환경입니다. 그 속에 나의 입장은 무엇인가? 우리가 위축되고 피해자가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삶의 환경 속에 있다. 이것이 우리의 입장입니다. 시사해설 김정일입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북한이 오늘 대규모 포격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인민군 창군 85주년 기념일을 맞아서 북한군은 원산 지방에서 이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이 포격 훈련이 한국이 사정거리 내에 있다는 것을 경고하기 위한 메시지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편 한미 양국은 동해, 서해, 남해에서 각각 대규모 해상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기업세를 대폭 인하할 방침입니다. 그는 현행 세율 35%를 15%로 낮출 계획입니다. 이로 인한 국가 부채 증가는 10년 동안 2조 4천억 달러입니다. 이 안은 의회 내에서 공화당과 충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 말로 마감되는 예산을 살리기 위해서 멕시코 국경 장벽 예산에 대해서 신축성을 갖고 있다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새 예산 통과에 장벽 예산이 걸림돌로 작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만일 예산이 통과되지 않으면 이번 주말에 연방정부가 폐쇄됩니다. 미국이 캐나다에 대한 관세 부과를 높일 계획입니다. 미국은 캐나다 목재 수입에 24%의 관세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전시에 거론해왔던 NAFTA 재협상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대한 관세도 높이겠다고 공언해왔습니다. 테니스 스타 세레나 윌리엄스의 임신에 대해서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했던 역시 테니스 선수 나타샤가 경기장에서 퇴장당했습니다. 그는 윌리엄스의 임신 소식에 대해서 어린아이가 초콜릿색의 밀크색을 하고 있는지를 두고 볼 일이라는 식의 발언을 해서 빈축을 샀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어제 유니버시티 오브 시카고에서 은퇴 후 첫 공식 나들이를 했습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차세대 지도자들에게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는 젊은 그룹들과 80분 동안 미국의 장래에 대해서 토론을 벌였습니다. 일리노이 톨웨이 당국은 트리스테이트 확장 공사를 추진하게 됩니다. 예산 40억 달러, 발모어에서 95가까지 22마일 확장 공사입니다. 2020년에 시작해서 2년 동안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시카고에 있는 트럼프 타워, 칸도의 매물이 이례적으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 마켓에 나와 있는 매물이 약 70여 개. 부동산업자들은 고가의 칸도지만은 계속되는 반 트럼프 시위 등으로 팔려는 사람이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맑고 최고 73도, 수요일 내일 대체로 흐리고 한때 비 76도, 목요일 대체로 흐리고 56도, 금요일 토요일 흐리고 비, 금요일의 최고는 58도, 토요일은 52도입니다.